상황입니다. 극우적 발언, 친일, 반노동, 반헌법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인물이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매우 국민으로서 부적절하고 국민으로서 불행한 일입니다. 태극기 부대만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로부터 지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식민지가 안 됐으면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마땅히 친미, 친일을 해야 된다. 반노동은 더 과간입니다. 불법 파업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쌍용차 노조원 자살 특공대. 반헌법적인 언사도 있었죠.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 부정선거 막아내고 국민주권 지켜내자. 뻘건 윤석열부터 검찰총장이란 저 뻘건 사람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런 반헌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김문수 장관께 질의하고 싶지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를 국적을 무엇인지 묻고 싶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헌법을 그리고 조약 몇 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재헌헌법입니다. 최초의 헌법이죠.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쭉 나오죠.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한일 기본 관계 조약입니다. 1965년도에 수립된 한일 기본 관계 조약 2조를 보시면 1910년 8월 20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효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일 병탄 자체가 불법이니까 원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병합조약은 합법이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일본 측의 해석이 바로 김문수 장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일본이 주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한일 기본 조약에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국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영문본에 의하여 정한다고 있습니다. 제가 영문본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already null and void, 무효, already, 이미 무효. 영문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 주장이 맞습니까? 일본 주장이 맞습니까? 영문본 해석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 주장이 맞는 거죠. 이처럼 김문수 후보자를 비롯한 뉴라이트를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 사회와 헌정 체계를 만들어낸 이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불법적 강제 병탄 이후 9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고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일궈낸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폄훼할 수 없습니다.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선조들이 일순간에 일본 국민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 입장이자 확립된 역사인식, 헌법적 판단입니다. 여기에 진보나 보수, 여야의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문수 장관은 국무위원커녕 어떠한 미관 말직도 맡길 수 없습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일본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극우적 발언, 친일, 반노동, 반헌법적 인식을 가진 김문수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의사가 있습니까? 인사는 어느 한 가지 조항만 가지고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반사회적 활동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국무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한다면 이거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불법 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따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장관은 2020년 코로나 유행 당시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늘 열린 2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받으셨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 장관의 행위가 당시 코로나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그리고 방역 조치의 중요성을 무시한 재질이 좋지 않은 행동이라 명확히 지정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해 국민과 온 국민이 함께 노력했던 상황에서 김문수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과 함께 반사회적 활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법과 사회적 합의는 물론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무시하는 사람을 국무위원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김문수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사회적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고위공직자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이 사실까지 첨언해서 여전히 해임을 건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인사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은 한두 가지만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님, 이거는 말꼬투리고요. 이게 한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대상이 돼야 말씀해 주신 거 제가 동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또 다 우리 의원님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대다수의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이미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역사관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더 마음을 여시고 어떤 것이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맞는 그러한 그 의견이고 또 국민들의 의견인지를 한번 잘 좀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 현행법으로 벌금 250만 원 받은 분이 지금 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해임 건의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의 중대한 책임 방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인사의 핵심적 공통점은 해당 기관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인사라는 점입니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진 인사를 앉히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대통령과 정권이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국민과 싸우는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은 상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언제든 선동과 폭력으로 짓밟을 수도 있다고 믿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고 대한민국의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는 국무위원의 타이틀을 걸고 자신이 파괴하고자 했던 국회 회의장에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김문수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스스로 사퇴할 생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고려를 해주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고려를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좀 공부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은 국민을 대표하는 저에게 타당치 않을 말씀이시고요.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국무위원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